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행을 좀 멀리 가려면 좀 중간중간에 좀 쉬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달릴 수는 없어요. 항상 쉬어가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좀 가지면서 좀 재미있게 좀 놀기도 하고, 오늘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빨리빨리의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좀 기업 문화는 뭐 네마와시라 그러죠. 조금 이제 좀 느리게 가는 일본 기업 문화. 이게 삼성전자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큰 그 핵심을 갈랐다. 그 소식,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재밌게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TSMC를 따라잡는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의 악몽과도 같았던 1997년도로 잠깐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97년 다 기억하시죠? 외환 위기 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필사의 전략을 수립하고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삼성전자 요때 아마 요 시기에 요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건데 제가 지금부터 풀어 드릴게요. 요때 여러분 지금 이때 일본이 한창 잘 나갔던 때예요. 반도체. 이때 골든 위크,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 이제 쉬는 일본의 연휴 기간이 있었어요. 일본의 연휴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뭐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전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죠. 자,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일본이 10일간의 연휴가 들어가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딱 연휴 들어가자마자 삼성전자는 이때다 하고 디램, 일본 디램 경쟁자들이 어떤 반격에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 얘네들은 연휴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어떻게도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이 골든위크 연휴 기간 딱 들어가자마자 연휴 시작된 바로 다음날 삼성전자는 그때 글로벌 시장에 그해 연말까지 97년도 연말까지 소요되는 전 세계 물량의 연말까지 쓸 수 있는 모든 물량의 디램을 왕창 대폭 그냥 완전 폭탄 세일 해가지고 할인한 가격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쏟아 부었는데 일본 반도체 업체로서는 엄청난 비상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 같았으면 비상 상황 나고 직원들 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기업 문화가 우리는 좀 빨리빨리 문화지만 일본 기업 문화는 그 네마와시라는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것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일본 반도체 업체로서는 비상 상황이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여일간의 연휴가 끝났을 때 그들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을 깨달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치명상을 입은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계기가 된 거죠. 근데 물론 뭐 TSMC를 우리가 이렇게 뭐 할 수는 힘들어요. TSMC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자, 우리가 이때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왜 일본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10일간의 연휴,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일본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정말 유용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위기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환율입니다. 환율. 자, 여기서 또 환율이 나오는데 이때 나는 F다 할 때 환율이 1,700원까지 올라갔어요. 1,700원. 지금 우리 1,450원까지 갔는데 엄청 많이 갔다고 했는데 이때 제 기억에는 거의 2,000원 가까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연휴를 들어갈 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으로 해도, 왜냐, 환율이 높으니까 수출 경쟁력이 엄청나게 좋죠. 가격을 하락을 해도 우리는 하나 팔아서, 예전에 하나 팔아서 1,100원 얻었던 걸 하나 팔아서 1,700원, 1,800원을 받으니까 가격을 수십 % 할인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반면에 일본은, 여러분, 일본은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요즘은 좀 많이 퇴색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안전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위기 때 오히려 일본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환율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경쟁력이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일본은 위기 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위기를 빨리 탈출하고 일본은 빨리 탈출을 못했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를 계기로 우리는 그 이후에 반도체 참 장비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니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신장비 투자가 매년 6개월 정도 늦었거든요. 약간 일본은 좀 늦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삼성전자는 신규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렸고요. 뒤늦게 진입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수익을 올릴 기회조차 없었죠. 그리고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몰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전 세계 브랜드 가치 기업 중 지금 5위를 계속 3년째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참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877억 달러, 115조 원에 이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본 기업 문화는 만장일치의 네마와시 문화를 갖고 있어요. 네마와시 문화. 이게 만장일치 문화인데, 네마와시라는 이제 일본어로 나무를 옮겨 심기 전에 뿌리 주변을 파내서 옮길 준비를 행하는 작업입니다. 이 네마와시 문화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전 교섭 등을 통해서 관계자들로부터 미리 양해를 구하는 사전 준비 작업을 거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를 이끌어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길고 더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골든위크 10일 휴가가 들어갔는데 다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총수가 야 해쳐 모여 빨리 와 이러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다 이제 협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오케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뭐 휴가 가버리고 이래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기업 문화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화 의사결정이 빠르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혁신성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특히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금과 같은 세계화 기적의 원천이 됐죠. 반면에 이제 일본의 기업 문화는 지금 의사결정이 느리고 새로운 분야 진출에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아직까지 도장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보수적. 그리고 이제 열쇠 여는 것도 우리처럼 이게 자동 키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일반 여는 열쇠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는 뭐 소니, 도요타 이런 좋은 부분도 있죠. 이런 기업이 세계적 품질을 갖는 원천이 됐지만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오히려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일본이. 그래서 그리고 일본은 또 장인 문화도 있어요. 장인 문화. 이게 장인 문화, 장인 정신이 여러분, 이 새로운 분야의 진출보다는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변신은 좀 금기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장인 문화가 좋은 부분도 있는데 또 이런 부분에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만들던 회사가 서양식 메뉴를 개발하는 것을 금기시해요. 이는 이제 특정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한쪽 분야에 예를 들어 라면이면 라면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본이 이제 어떤 그런 게 강하죠. 소재나 이런 데 좀 강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만들기도 하지만 과감한 기업 변신하고 혁신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지금 일본 기업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본의 전자기업들 디지털 변신에 실패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붕괴하면서 디바이스도 이제 경쟁력을 잃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K 기업가 정신은 기회 포착, 속도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빠르게 어떤 기술 진화 속도가 빠르게 대전환하는 이런 시기일수록 그런 네마와시 문화라든지 일본의 장인 문화보다는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가 훨씬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인이 여기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 우리만의 전략을 새롭게 이제 좀 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삼성전자 옛날 이야기, 요렇게 요즘같이 요런 장에서는 요런 이야기 한번 쉬어가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